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대리 시절쯤에 그리고 또 과장이 올라갔을 때 리더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리더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사람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고 제가 겪었던 리더 중에 사례를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제가 이제 대리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협력사하고 유지보수를 맺어야 되는 상태였었는데 유지보수를 담당하던 전임자가 몇 년 동안 유지보수 비용을 올려주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가져갔던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에 합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담당할 때 이거는 분명히 올려줘야 된다. 적어도 시장 가격이 올라간 만큼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품위를 올렸고 팀장님은 몇 번을 설득을 해서 품위를 올렸고 그걸 허락을 받았는데 그때 문제는 뭐였냐면 진급 시즌이었습니다. 과장 진급 시즌이었는데 제가 이제 팀장의 말을 거역하고 우겨서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해서 그 결제를 받아낸 거잖아요. 네. 결국 과장 진급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왜 타이밍을 다른 잘 말은 맞추셔야죠? 그러니까 네. 인생은 타이밍인데 네. 타이밍을 잘못 맞췄던 사례가 한 번 있었고요. 또 과장이 되었을 때 네. 파트원이 한 10여 명 정도 됐었어요. 네. 근데 파트원 중에 한 명이 이제 해외 관련된 업무를 했었는데 해외하고 저희하고는 시간 차이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평소에 업무 시간에도 근무를 하고 밤에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혼자서 그 업무를 다 해야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한 친구한테 너무 무리한 업무가 가면 지쳐서 쓰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파트장 회의를 하는데 파트장 회의에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친구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 인원을 한 명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회사 경기가 안 좋아서 인사팀에서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인원 채용은 더 이상 없다. 다 겹대를 기가 막힙니다. 이리방정이야. 어떡해. 진짜. 근데 네. 저는 내 팀장님한테 회의를 하면서 네. 저희 파트 장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두세 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팀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없다고 했지 않았냐. 안 된다. 네. 그래서 누레카시다. 그러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고 인사팀에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호하게 온 대답이 있었습니다. 저를 멈칫하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했다. 뭐라고? 너 나한테 지금 반항하는 거냐? 라는 말씀을 딱 뱉으시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아닌데.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을 해봐야 설득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참 리더가 무엇일까 라는 고민 끝에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네. 리더십, 참 리더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하나의 선택이 네. 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 리더란 정의를 제가 내린 건데 앞에서 끌어주는 게 리더가 아니라 뒤에서 후배들이 잘 올라갈 수 있게끔 잘 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주고 밀어주는 게 참 리더가 아닐까라고 이제 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어요. 흔히 하는 얘기로 총대를 잘못 그러니까 맸잖아. 그렇죠. 총대를 매는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발전을 하고 변화할 수 있지 그건 또 않겠습니까? 맞는 소리예요. 예. 네, 너무 자기만. 밑에 사람들은 좋아하지. 좋아하죠. 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제가 시작했던 첫 공부는 김홍신 선생님이십니다. 김홍신 선생님 알겠는데 저분은 누구세요? 그러게요? 저분이시지 뭐 지금 저랑 송영길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송영길 원장. 어떻게 이렇게 달라? 헤어스타일이 아드님인 줄 알았어요, 아드님. 몇 살 때예요? 39대입니다. 39대. 좋은 11. 나이에 좋은 직장이 있었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때 제가 선택했던 게 김홍신 선생님이라는 명사분이 강의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궁금해서 처음으로 제가 접수를 하고 갔던 강연장. 그때 강연장에서 찍은 인증샷이거든요. 그날 90분 강연을 해주셨는데 저는 3가지 키워드를 배웠습니다. 네. 사람들이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신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찾기는 밖에서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행복하다라는 걸 못 느낀다. 그러네요. 그래서 행복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서 찾아라.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나보다는 남을 위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남을 변화시키는 건 어려우니 나 자신부터 변화를 해라. 저는 이 3가지 키워드가 제 뇌리에 꽉 박혀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변화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변화경영연구소의 구본영 소장님이세요. 그 자기개발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지신 분이신데, 또 이분의 강연을 들으러 갔는데, 제가 갔을 때 청중이 한 200~30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 잘 들어? 너한테 하는 말이야 라고 느꼈던 적이 혹시 있으신 있어요. 것 같아요. 어떻게 저거 다 알고 저렇게 말씀해 주시지 할 때 있어요. 네. 예. 제가 그날 그거를 느꼈어요. 진정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당장 하는 일을 때려치고 나와서 그 일을 해도 좋다. 단,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변화를 막 꿈꾸고 있던 차에 그 말씀을 해주시니 저한테는 어땠겠습니까? 그거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죠. 예,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몇 개월 안 돼서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그냥 과감하게 나와버렸죠. 와. 제가 회사를 나올 때 기존에 계셨던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모든 분들이 야, 15년 동안 배웠던 기술 썩히는 게 아깝지 않나? 어떤 선배는 야, 밖에 나가면 되게 추워. 잘 생각해봐.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들리지가 않았고 와. 너는 아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응원을 해주신 분이 딱 2분 계셨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의 응원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됐고 용기가 됐고 그래서 과감하게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변화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인간은 모든 짐 중에서 가장 옮기기 어렵다. 공감하시죠? 한 사람은 맞아요. 힘들지. 그래서 사람을 옮기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내가 변화를 하자. 내가 변화를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하고 또 저 우주의 파동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변화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생겼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생활은 술집을 배회를 하고 당구장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빚을 지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빚에 빚을 더해서 사채까지 썼던 사람이에요. 술값 때문에. 술값 때문에. 오직 오로지. 술값 때문에. 아니 뭐 안주를 비싼 걸 드셨나?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뭐 말끔하니 좀 아우, 괜찮게 생기지 네. 않았나요? 네, 아 네. 근데 술집이에요. 선생님하고도 많이 닮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렇게 생긴 사람은 뭐 이렇게 강연장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뭐 서점에 가서 아니면 독서실에 가서 책을 읽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바뀐 거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세상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88kg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64kg. 24kg의 차이가 있죠. 와. 제가 목표를 잡고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 사진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렇게 제 삶의 변화된 모습이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저 송영대 원장님이세요? 네네, 맞습니다. 제 모습입니다. 어머. 그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너무 닮으셨다고. 네네. 이거는 이제 제가 회사를 나올 때 찍은 사진이라서 10년 전 모습이고요. 아유 선생님 와술 잡수셨어요 그렇게? 술을 정말 많이 안주도 마셨었습니다. 잡수시고. 안주 무지하게 좋아했었습니다. 회사 퇴사하고. 그러니까는 직장을 다니면서 주 월급으로 살았었어요.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에 갈 때 제가 학력이 저는 이제 전문대졸이라서 대기업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첫 직장에 계셨던 팀장님이 추천을 해줘서 스카웃돼서 대기업에 갔으니까 생활은 되게 열심히 했던 거죠. 업무에서는 만큼은 엄청난 성실함을 보여줬지만 업무 시간 끝난 이외의 시간들은 남들한테 말씀드리지 못할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야, 기적이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술을 참 많이 마시고 술값으로 사채까지 써야 됐으니 그런데 사기에서 이 문구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술이 극에 달하면 난리가 나고 쾌락이 극에 달하면 슬퍼진다. 맞는 말이네요. 저는 이걸 몸소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화를 시작을 할 때 이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회사 후소라고 이제 공자 선생님이 논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림을 그리려면 흰 바탕이 있은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또 일곡이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경목요결 2번째 장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옛날의 묵은 습관을 책찍질해서 이것을 깨끗이 없애버리지 않으면 끝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안 좋은 습관이 있었어도 그거를 버리고 새롭게 변화를 시도를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강연을 엄청나게 찾아다녔었어요. 일주일에 많게는 5일을 강연을 찾아다녔었고요. 1년에 100회 이상 명사분들, 저자분들의 강연을 찾아다녔어요. 이유가 뭘까? 제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리더란 무엇인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강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강연을 다닐 때 혹시 여기 표시해놓은 데 보이시면 네. 잘 안 보이시죠? 흐려서. 스스님 앉아 계시네요. 네, 제 모습이고요. 네. 또 하나의 모습을 더 보여드리면 여기도 아우, 이제 뭐 계속 앞자리예요. 방송국에 있었. 네. 저는 항상 강연을 들으러 다니면 맨 앞자리를 고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신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한테 거울신경세포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부는 닮아간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가까이서 계속 보면 상대를 닮아가고 그게 내 안에 쌓이면 그게 내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듣고 명사분들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가 맨 앞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이 명사분의 기운을 내가 좀 더 가까운 데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다녔었는데 이 사진에서 보는 거에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건 방송국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예, 방송국인데 매번 같은 강연 프로그램에 맨 앞자리에 제 모습이 보이니까 PD님께서 카메라 조정을 하다가 조연출한테 절 보냈더라고요. 계속 카메라에 잡히니까 혹시 고정된 패널을 모신 게 아니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으니 아. 죄송하지만 자리를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었어요. 우리도 하다 보면 방청객. 네, 라디오 네네. 무슨 공개 방송 하다 보면 맨 앞자리 항상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으니 옮겨달라고 해서 저는 그 다음부터 같은 프로그램에 갈 때 앞에 앉았다가 일부러 제가 이제 뒷자리로 옮겨가는 뭐 그런 해프닝도 좀 섭섭해라. 경험을 예. 했었습니다. 네. 와.